그래서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고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이 불량한데 아직 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정비 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정비 구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 구역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비사업은 오래된 우리 집과 좁은 도로 등 살기 불편한 우리 동네를 주민들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새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살기 힘든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한마디로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것을 말하죠. 오래된 동네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골목이 좁아서 차가 다니기 어렵고 주차장도 없고 주차하기도 어렵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통풍과 채광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휴식을 즐길 만한 공원이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집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고였던 빗물이나 수도관, 하수관이 낡아서 누수가 생기고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죠. 수도관이 녹슬어서 녹물이 나오고 샤워나 세탁을 할 수가 없고 식수로 사용하기도 힘들 정도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네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낡은 빈집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슬럼화되어 가고 치안이 나빠지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낡고 오래된 집과 동네를 모두 허물고 넓고 반듯한 도로와 휴식공원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만들어서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시켜야 하겠죠.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시키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절차와 그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은 국토부나 서울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국토부나 서울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리 처분 단계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일반 분양을 통해서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후에 100% 이주가 끝나면 철거 후 착공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 완료 단계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준공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청산 후에 최종 조합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단계와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라 할 수 있죠. 계획 수립의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정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민끼리 합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재개발 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 법정 요건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합니다. 선택 요건은 주택 접도율, 과소 필지, 호수 밀도, 노후 연면적이 있습니다. 주택 접도율은 집들이 도로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택 접도율이 높다는 것은
주택이 도로에 많이 접해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동네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소필지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필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 면적을 90제곱미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소필지가 많을수록 단독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소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개발이 필요합니다. 호수 밀도는 일정 면적 내에 건축물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호수 밀도가 높다는 것은 동네에 집들이 빽빽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조권이 좋지 않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 연면적은 노후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를 나타냅니다. 필수 요건은 말 그대로 필수로 해당되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가지 선택 요건 중에 1개 이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재개발 사업이 추진 가능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재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장애물을 하나 넘어선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를 넘게 되면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죠. 초기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잘 파악해서 수치를 비교해 봄으로 해서 구역 지적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 지역에 관해서는 동산이형 채널에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을 임장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차로 정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비구역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은 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되면 국토부나 서울시에 후보지 공모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서울시는 주민의 의지와 사업성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후보지로 선정합니다. 정식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비 계획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용적률, 층수, 아파트 세대수 등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구역의 면적, 용적률, 건폐율, 계략적인 계획, 세대수, 조감도, 정비사업 방식 등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러한 그림은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비사업 법적 체계를 이해하고 정비사업 추진 요건과 절차를 이해함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 추진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사업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투자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고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이 불량한데 아직 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정비 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정비 구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 구역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초기 재개발 지역에 관해서는 동산인형 채널에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을 임장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비사업 법적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과 물딱지가 되지 않고 올바른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대리 임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직원으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